요즘 버스 타고 다니는 일이 좀 많은데 그 버스 탈 때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타는지 바글바글하더라.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 어린애들이 없진 않구나 싶기도 하고 서울이라 그런가. 사실 뭐 초등학생, 고등학생 다 적죠. 적은데 이제 우리가 안 보다가 버스 안에 가득 차는 거 보니까 바글바글해 보이고 그러는 거지. 객관적인 숫자는 엄청 많이 줄었지. 앞으로는 더 파멸적으로 줄어들 거고 모수가 줄어드니까. 맞아, 애기들은 다 버스 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탈 때는 많아 보이는 거지. 지하철 보면 학생이 없어, 학생이. 다 그 어른들이지, 어른들. GTX선이 어디 다니는 거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아, 연신내 공사하던 게 이거였구나. 저 예전에 연신내 살 때 그 1년 내내 공사하고 있길래 그 대체 무슨 지하철을 파고 있는 건가? 이 동네에 뭐 또 다닐 지하철이 있나 했는데 GTX였구만. 동탄에서 운전까지? 아, 그래, GTX가 여러 개구나. GTX C, 뭐 A 노선, D 노선. 근데 지하철을 저렇게 많이 파면은 그 붕괴 안 되나? 궁금하긴 하네. 아, 서울역 수서 구간은 아직 개통 안 했다고요? 이런 건 약간 서울의 확장이라고 봐야겠죠? 서울의 밀집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서울을 크게 만들면 되잖아. 전국을 서울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그런 식스센스가. 아마 결국에 경기도까지 다 그 소위 말하는 메가 서울, 서울의 위성 도시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교통편은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할 테니까. 근데 또 막상 보면은 지방이 이제 출산율이 오히려 좋은 편이고 서울이 출산율 떨어진다던데. 그러면은 이제 전 국민 영끌에다가 다 같이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 거야. 아, 지방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정도 비율은 아닐 텐데. 지방으로 갈수록 외국인들 비율이 좀 많으니까. 맞아요. 수도권 밀집 현상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죠. 아, 박통 그 딱 저기 천도만 하고 죽지. 아, 참 아쉬워. 그거 심지어 이제 청사까지 지어놓고 막 그러고 있었더만, 지금이 세종시 위치에. 그리고 애초에 이거 서울 위치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한반도가 영토일 때나 이게 서울이지. 아니, 어느 나라가 그 국가의 수도를 적국 국경선 코앞에다 갖다 놓습니까? 심지어 거기에 수도에 거의 올인되어 있는 나라가. 옮겼어야 됐어. 딱 저기 세종시 쪽으로 옮겼으면은 국가의 중심을 딱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분단이 오래될 거라고 예상 못했을지도 뭐 그렇기도 하겠죠. 평양도 근처 아닌가요? 에이, 개성 정도는 돼야 서울만큼 가깝다고 하지. 평양이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여기 이제 38선이 여기 있고 서울은 여긴데 평양은 이쪽이에요. 이만큼 그 가깝지는 않아. 어쨌든 간에 그 도 하나 끼고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서울이 생각보다 가까워요. 개성이 남한의 일부러 남는 게 서울 입장에선 나왔을지도. 근데 아마 또이또이하긴 했을 거야. 개성이 있으면 뭐 당연히 좋았긴 했겠지만. 그니까 세종을 갔어야 됐어. 그 박통이 이제 준비하던 그 자리가 딱 그 세종 자리였다고 그러더라고. 청와대를 아예 이제 떠다가 세종으로 옮겼으면 좀 달랐으려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 정부 청사를 싹 다 옮기면은 안 따라가고 100여? 맞아요. 인구의 3할이 뭐야? 5천만 중에 2천만 그 언더오버가 수도권에 사니까 그러면은 이제 4할은 되는 건데. 그치, 휴전국 입장으로서 뭐 적절한 위치는 아니죠. 뭔가 약간 이야기가 흘러가는 분위기가 가로세로 연구소 같구만. 아, 근데 뭔가 이렇게 그런 그 좀 더 시사 쪽은 다루고 싶은 생각들이 있기는 해요. 이제 정치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쪽을 완전히 배제해 놓고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모르겠어. 지금 오늘 아침에 본 채널에서 이제 뭐 전 프로들 인터뷰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어버렸는데 이러면은 더 롤 쪽에 집중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당장 뭔가 장기적인 유아람 채널에서의 플랜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해보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기존 시청층이 보면서도 납득을 할 수 있는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사회 쪽을 제가 자꾸 다루려고 그러는 거죠. 아무리 봐도 방장한테 장기 계획은 없을 것 같아. 가장 큰 장기 플랜들은 있지. 근데 이제 진짜 완전 초거시적인 것들 제외하고 디테일을 이제 계속 임기응변으로 때려 맞춰서 그렇지. 그러니까 게임 시장이라는 게 e스포츠 기준으로 봤을 때 모바일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PVP가 아닌 게임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지 않나요? 또 그렇지만은 않나? 이러나 저러나 사회 시사 쪽으로 가긴 할 거예요. 뭐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지금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고
삐딱한 19부터 열심히 해봐야지. RPG는 거의 망해가요. 아 그래요? 하긴 뭐 게임 쪽도 그 트리플 A급 게임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임 안 나온 지 좀 된 것 같기는 하다. 사람들 얘기만 들어봐도 기대했던 작품들이 뒤통수 때렸다는 말들도 많이 받고. 그러게요. 이거 뭐 피드백 타임이나 받아볼까? 저거 이제 좀 썸네일 구리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실물을 제가 손을 안 대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채널에서는 저는 최소한의 피드백만 하고 저는 가서 목소리만 출연하는, 그리고 이제 법사놀이님이랑 편집자 친구가 둘이서 알아서 하는 그런 방향인데, 글쎄 지금 이 그 썸네일의 포맷이 별론가요? 트리플 A 망하면 답도 없어서 요즘엔 인디 대량 생산으로 가는 느낌. 뭔가 취향의 파편화가 여기저기서 좀 티가 나죠. 맞아요. 근데 일단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알맹이는 경쟁력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뭐 얼만큼 잘 될지랑은 잘 모르겠지만 단순한 미디어나 영상 매체 리뷰보다 더 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좀 더 아무래도 좀 거시적으로 보려는 그 면들이 있죠. 저기서도 많이 드러나죠. 뭔가 이해는 되지만 사람 얼굴이랑 메이플 캐릭터랑 같이 있으니까 이질감 느껴짐. 근데 법놀님이 이제 저 캐릭터가 잘 알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 얼굴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셔가지고 그냥 저렇게 하게 됐어요. 맞아요. 해당 영상을 떠나서 분야 자체를 다루는 느낌. 제가 이제 롤 리뷰할 때도 좀 비슷하죠. 저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대중적인 사람이고 그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어딜 가나. 그래요. 뭐 오늘은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을 앞에서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핸들이 손에 익어가는 느낌이에요. 종합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펼쳐놓은 것들, 그리고 지금 직면에 있는 일들이 유아람 채널, 삐딱한 19, 머무르다, 공간 머무르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에세이 모임, 회고록, 인터뷰 영상, 뮤직비디오, 앨범, 일본 여행, 그리고 저 전세금 반환, 이사, 그리고 운전. 그치? 올해 들어서 한 2달 동안 좀 정신 없었던 것들이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펼쳐져가지고 그랬던 거였는데, 맞아요. 지금 딱 그 단계예요. 막 던져놓은 그물 계획들이 하나둘씩 이제 겹쳐 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보니까 그냥 컨텐츠가 부족해 보이진 않는데요. 사실 따로따로 보면은 별거 아닌데 합쳐놓으니까 좀 버겁기는 하지. 뭔가 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수면 위로 제가 딱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일단 저기 운전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사도 이제 일주일 안에 할 거고, 그리고 전세금 반환도 내일 되기로 했고, 일본 여행 곧 가고, 그리고 회고록 인터뷰 영상 뮤직비디오 앨범은 이거를 통으로 묶어서 같이 진행하는 팀을 하나 꾸렸어요. 어쩌다 보니. 그래서 일단 한시름 덜었다까진 아닌데 좀 방향성이 잡혔고, 근데 앨범 기대된다? 근데 기대하고 듣지는 마세요. 되게 말하듯이 담은 앨범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아람 채널 삐딱한 19 머무르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조금 업무 루틴이 좀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공간 머무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사냥 돌리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초반에 막 세팅하고 바쁜 것들이 이제 지나가서 그런 거기는 하지만 아직은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요식업 허가까지만 받고 나면은 아마 진짜 더 이상 손댈 거 크게 없을 듯? 그리고 뭐 에세이 모임 정도? 그래서 진짜 그 2달 동안은 일정이 그냥 아예 안 끝났어요. 뷰잉 파티 끝나고 이제 뒷정리 끝나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돌아오면은 그 다음날 4시 5시에 일어나야 돼. 진짜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 삐딱한 19 채널명은 이유가 뭐냐고요? 삐딱한 기존에 없는 시각으로 19 성역 없이 다루겠다. 그 채널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이거 이 뜻인 줄 모름. 나만 알아. 사실 뭐 강용석의 고소한 19에서 따온 거기도 합니다. 확실히 나열해놓기만 한 계획이 틀이 잡혀가는 게 체감되는 순간 심적으로 확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보람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돈 벌 시간이지.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제 이렇게 업무 최적화를 하고 나니까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는 적어도 돈 나가는 거는 이제 거의 정리가 됐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경험하면 자꾸 막 계획을 던지게 된 계획형인데도 내가 지금 이런 경험이 처음일 것 같아? 일 벌려놓고 가지치기 하면서 정리하는 이게 내가 30평생 살면서 처음일까? 근데 이번만큼 많은 걸 벌린 적은 없기는 해. 그래서 이번에 이사도 제가 원래 여기가 그 2사람이 살던 집이다 보니까 저한테 좀 과분한 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상황 정리되고 전세금 반환받고 그러면은 이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서 이사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안 그래도 저기 이제 공간 근처로 가기도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음악 작업하는데도 녹음 이제 곡 작업은 일단 멈춰두고 녹음만 하기로 해가지고 거기서도 조금 비용 추렸고, 그리고 같이 일할 사람 찾느라 돈 꼬라박는 것도 이제 좀 그만하게 됐고, 삐딱한 식구 자체는 이제 3명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일단 맨 땅에 헤딩해봅시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돈 안 되는 거 하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단 출혈이 현저히 줄고 있다는 게 되게 고무적입니다. 그럼 도림동 쪽으로 가시나요? 네. 지금 공간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매물을 찾아놨는데, 근데 지금 거기로 갈지 안 갈지는 내일 결정할 것 같아요. 내일 부동산이랑 좀 다시 얘기해보기로 했거든. 그치. 드디어 지혈하는 방법을 알게 된. 그리고 이게 사람이 좀 궁해져야 돼. 고정 지출 많고, 그리고 수입은 줄어들고 해봐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아쉬워지고, 그러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지. 솔직히 지난 한 2, 3년 동안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은 솔직히 좀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방 안에서 방송만 하고 그랬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URM 채널 방송하면서 이제 인터뷰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재밌는 거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좀 내가 아쉬워지니까, 내 스스로가 좀 재미없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수익적으로도 그렇고 좀 뛰쳐나갈 준비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했지. 물론 이게 내가 뛰쳐나가는 게 돈이 아쉬워서는 아닌 것 같기는 해. 솔직히 말하자고 하면은 물론 돈 벌면 좋지. 돈 벌면 좋은데, 그냥 사람이 이벤트가 계속 없으면 못 참는 병이 있어요. 이제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제 결혼 생활 신경 쓰는 것만 해도 바쁘니까 내가 좀 수동적이었던 게 있는 건데, 지금 뭐 싱글이기도 하고 이제 벌려놓은 일들이 좀 잦아든다 싶으니까 다시 이제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거지. 방금까지 심지어 당장 어제까지도 일정이 안 끝나요 이러면서 징징댔으면서. 맞아요. 사실 틀린 말 아닙니다. 도파민 중독 맞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나는 일을 이렇게 재밌게 하지 않았으면 바람둥이였을 거야. 그럴 능력은 되고. 근데 사람 성향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설렘을 잃고 싶지 않다. 근데 설렘은 불확실한 데서 오거든요. 이게 사람이 두려움이랑 설렘을 구분 못한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썸인 여자랑 공포영화 보러 가라 막 그런 소리 하잖아. 근데 실제로 그게 구조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근본적으로 도파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예전에 히치콕이 그런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개그와 호러는 본질적으로 메커니즘이 같다. 이제 어떤 사람이 룰루랄라 길을 가다가 맨홀에 쏙 빠지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은 관객들은 다들 거기서 깔깔깔 웃을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 카메라를 맨홀 안쪽으로 들여다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걸 보여준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공포를 느낄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같은 장면인데 그걸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공포와 개그는 사실 근본적으로 같다.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어떤 자극을 받고 도파민을 느끼는 것들 자체가 나는 근본적으로 그런 불확실성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 근데 내가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매일같이 똑같은 얼굴들 보면서 집에 돌아와서 똑같은 얼굴을 본다. 나는 아마 제정신으로 못 살았을 거야. 아니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뭔가 위로해줄 게 필요하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내 부모님을 봐도 대충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었고.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나쁜가 싶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런 도파민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안 좋은 방향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지. 실제로 저는 일반적인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머리도 굉장히 약한 편이고요. 제 입으로 진짜 여러모로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단순 반복을 하는 거를 진짜 정말 못합니다. 제가 운동을 워킹 패드밖에 안 하는 이유, 걷는 건 상황이 연속적이라서 재밌는데 헬스 가만히 앉아가지고 끼리 그거 반복하고 있는 건 나는 그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당장만큼 인간의 본질을 재밌게 푸는 거 보면 지능이 낮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음. 그러니까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떤 지능과 집중력이 특정 분야에 몰빵이 돼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누가 댓글창에다 달아주더라고. 비하 아니고 하람씨 ADHD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자기가 일하는 것과 결부시키고
자기 그 관심 분야가 아니면은 아무리 이제 집중하려고 해도 이제 멍해지고 그 대화 흐름 놓치고 그러는 게 ADHD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근데 맞거든? 나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진짜 갑자기 순간순간 그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약간 손 들고 얘기해요. 아, 저 그 좀 아까 부분 놓쳤는데 혹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냐고. 근데 말해주는 것만 보면 전형적인 집중력 장애이긴 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걸 좋아하니까 더 그것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군면제라서 여러 사람에게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나는 너무 아찔해. 나 같은 새끼가 후임으로 들어온다. 와, 진짜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제 반복되는 행동 자체도 병적으로 싫어하는데 심지어 집중력도 약해. 저는 그러니까 그 따라가려고는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순수하게 능지가 딸리는 거야. 아, 근데 저는 좀 그거는 달라요. 근데 또 막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만 되게 집중해서 잘 들어요. 아, 이번에 그거 요식업 그 위생교육 봤는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한 문장도 귀에 안 들어와. 그거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그 5시까지 하는데 진짜 문장 하나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것도 그거지만 오히려 빠른 인정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군 생활은 평탄하게 하셨을 것 같기도 근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종종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사람의 의지를 전 별로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 사람의 성질과 환경을 믿죠. 아니 그래 알아. 진짜 열과 성을 다하면 안 될 거 없지. 왜냐면 해낸 놈들만 기억하니까. 그래 사람은 위대하지. 뭐든 할 수 있지. 모두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플러스로 사실 그것보다 되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효율. ADHD를 모아다 놓고 그 집중 안 할 때마다 싸대기 때리고 회초리 때리고 뒤통수 때리고 그러면은 아니 그래 뭐 집중하겠지. 근데 그게 맞냐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네들을 쓸 시간에 걔네들이 이제 그런 순간적인 흥미와 거기서 나오는 폭발적인 집중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작업장에다 갖다 놓는다고 하면은 훨씬 효율이 잘 나오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오히려 되게 시스템적인 접근이에요. 아니 안 맞는 부품을 굳이 여기다가 억지로 끼워 넣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 다른 데다 쓰면 훨씬 잘 쓸 수 있을 텐데. 돌동으로 매운탕을 끓일 필요가 없고 가지를 굳이 무침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 어디서든 분명히 쓰임새는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롤은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롤은 반순 반복과 성실함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1의 미덕이 되는 것들은 당연하기는 하지만 가지무침 억가 뭐지? 가지무침은 억가 좀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가지 튀김을 먹어보고서 눈이 딱 뜨였어. 와 가지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 음식이구나.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실내에다 갖다 놓으면은 일 못하는 사람 근데 밖에 놔뒀더니 펄펄 날아다니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 체력 딸려가지고 결결되는데 방 안에다 넣어놓으면은 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 뭐 사실 맞기도 하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내 자리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냥 하라는 공부하고 가라는 대학 가서 가라는 직장 갔으면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살았을까? 생각하면은 나는 솔직히 아닌 것 같거든. 그냥 조금 사회 부적응자 정도로 살았겠지. 근데 이런 별난 놈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시대를 실제로 잘 탄 것도 있고 그래서 먹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물론 이제 어쨌든 간에 정석이라는 것들은 이유가 있고 정해진 레일인 건 이유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그만한 근거와 확신이 필요하겠지만 뭐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와서 의식할 이유는 없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의 그런 정상적인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석적인 삶에 대한 존중이야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뭐 학창 시절에 비해서는 사회는 ADHD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자리가 있긴 해서 그나마 다행일지도 그럼요. 그래서 사실 창의력과 성실함이 동시에 가기가 힘든 거죠. 왜냐면 창의력이라는 거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잡은 창작자들이 진짜 대단한 거고 근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저답게 살아가려 합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가지고 물론 뭐 이 방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오래 봐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제가 막 그렇게 무책임한 개망난이는 아니에요. 그냥 내 강점을 어떻게 살릴지 잘 아는 사람일 뿐이지. 근데 참 이것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참 여기에도 저기에도 섞이기가 좀 애매한 순간들이 뭐냐면은 그래 요거는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빌려서 쓸 수 있겠다.
음악 작업 같이 하고 있는 그 작곡가 형한테 제가 어제 그 소리를 했어요. 이게 사실 저랑 작업하는 게 좀 과하게 까다로운 작업이기도 하고 귀찮은 부분도 많을 텐데 이렇게 오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선뜻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예술하면서 제정신 박힌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물고 기분 좋은 일이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진짜 밴드 쪽도 그렇고 이래저래 취재하고 다니면서 진짜 별의별 소리를 다 봤어. 진짜 별의별 미친놈들을 다 봤고 와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은 순간들도 있어요. 막 요즘 사람들 저기 막 MZ하다 그러잖아. MZ한 나이가 아닌데 MZ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오만한 소리를 하시네요. 그러면은 지금 유아람 당신도 지금 자기가 제정신이고 상식인이라고 되게 자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 제정신이라는 말은 살짝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적어도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적어도 좀 자부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하면은 자유인 중에서는 그래도 책임감이 그래도 제법 강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몇 개만 알려달라고요? 좀 특정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나. 그래 뭐 이렇게만 말하면 뭐 못 알아듣긴 하겠지. 문제 일으켜서 팀 나가놓고 그 팀 공연마다 와서 이거 내가 쓴 노래야 이런 사람도 있고 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걸 봐도 특정이 안 될 만한 이야기만 좀 하고 싶은데 특정 안 되는 거 맞나요? 좀 힘들 거임. 뭐 여미새 남미새는 너무 흔한 얘기고 진짜 이거 필터링 하려니까 이게 뭐 하나 꺼내기가 진짜 쉽지가 않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제 주변에 직접 있었던 사례는 아니고 프로게이머 쪽에서도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발로란트였나? 거기서 이제 선수가 이제 출전하기로 했던 홈경기 출전 당일에 디코에다가 여러분 저 못 나가게 됐어요 이러길래 뭐 사정이 있나 보구나 했는데 구단이랑 주최 측은 아예 모르고 있었던 진짜 레전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 돌아가가지고 롤 돌리고 있었나 그랬을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 네 여러분 진짜 예체능 쪽에서는 여러분이 감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거 많은데 이 필터링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네 여러분 진짜 상상 초월이에요. 와 설마 그럴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모든 사례가 있어요. 결국 인간으로서의 사회성이 있다는 게 중요하구만. 그러니까 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유아람 채널에서 저희 첫인상이라고 하면은 말 막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아시죠? 제 말이 어떻게 들릴지에 대해서 진짜 의식 많이 하는 사람인 거.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완전한 예술인이 못 되는 걸 수도 있기는 해. 신경 쓰는 게 많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댄스 대회 때 다 같이 맞춘 군무회 본인 센터 아니라서 하기 싫다고 잠수 타놓고 입상하니까 상금 엠빵 본인도 달라던 그런 애가 생각나는. 그러니까 예체능 쪽 몸담아 봤던 사람들은 무조건 사례가 나와요. 네 아무튼 약간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GOAT가 죽어야 리그가 산다고 막 그러더라. 난 그 말에 대해서 지금도 후회는 없음. 그냥 내가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뿐이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종이 되지 않는 한에서 저의 어떤 이런 ADHD적인 부분들을 직업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지금 계속 걸어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그래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근데 물론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잘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 이런 대가리꽃밭 스폰지밥의 뒤처리를 해주는 징징이가 나는 거의 늘 있었어. 그래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요즘 제가 안정화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 문제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걱정은 오히려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요즘 들어가지고 특히나 제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패턴이 약간 그거예요. 저 미친 새끼가 자기 돈 박아서 일 벌렸다. 일단 총대맨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큰돈 일을 걱정은 없고 같이 한번 재미나 볼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임 없는 쾌락을 즐기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되게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리 이렇게 재미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길어지고 반복이 되면서 그게 일이 되면 내가 돈을 안 주는 게 의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저는 그냥 못 박아놨어요. 공간 머무르다 관련해서는
아예 이제 사실상 사장 노릇하고 있는 레드럼 형 월급 정상적으로 챙겨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당신들한테 페이 못 준다. 난 이거는 확실히 얘기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자기 직업까지 던지고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은 무조건 최우선 순위로 챙길 수밖에 없다. 여기 와서 즐기고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어떤 책임을 기대하진 마라. 약간 그런 이야기들 했었지.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제 머무르다에서 오가면서 스태프 노릇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떠난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은 없어요. 예. 왜냐면 내가 고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뭐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재미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돈 안 내고 놀고 또 음식도 집어먹고 그런 걸로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난 그걸로는 오케이인 거고. 맞아. 노동과 돈 문제는 아주 가까운 관계라서 저는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나는 내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 거다. 그거는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죠. 왜냐면 당연히 챙겨주면 좋은데 내가 감당 못할 책임은 입 벌고라도 안 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물론 그거는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장기화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먼저 물어봅니다. 애초에 나를 고용할 생각 있냐라고 물어본 사람도 여럿이었고, 이거 이제 페이도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러면은 일단 보통 저는 얘기 들어봅니다. 근데 솔직히 나도 알아. 지금 이제 그 현재 포맷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일 벌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재밌겠다 해가지고 달라붙고 그래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노동력을 시장 가격으로 이제 해서 주면은 나는 이 사람들 중에 3분의 1도 못 잡는다는 걸 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딱 그 갈림길이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재밌어 보여서 온 사람들이면 언젠가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 그냥 진짜 재미로 계속 하던가. 2번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비용을 일단 불러보라 그래요. 원하는 비용을 불러본다. 여기서 이제 2-1 그게 되면 계속하고 그걸 맞춰줄 수 있으면 계속하고 2-2 아니면 관둬라. 이게 이제 좀 싸가지 없이 보일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마음 잃기 싫어가지고 내가 괜히 선심 쓰다가 내 자신도 감당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모든 걸 잃는 거야. 야 뭐든지 이타적이려면은 최소한 이기적이어야 되더라고. 적어도 자기 앞가림 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이기적이어야 이타적일 수가 있는 거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채찍청도 되게 많이 일해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신경 많이 쓰이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그 미리 밑밥을 다 깔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의식을 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설명 들어보면 그냥 진짜 놀기만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약간 그게 있어요. 제가 돈 주고 쓰는 사람들은 제가 업무를 지시를 합니다. 물론 알아서 하는 것들도 많지만 근데 제가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은 아예 터치를 안 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둡니다. 하면 안 되는 것만 이제 조금 가이드를 주는 정도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좀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많이 쫄리지. 물론 이게 처음에 이제 저한테서 확실하게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아간 사람이 나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없지는 않은데 그거를 제가 먼저 선제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거잖아.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근데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지금 이제 같이 먼저 이제 선제시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의 가격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가격을 내가 먼저 제시하면은 나는 미친 새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비용을 먼저 불러보라고 합니다. 1년 일하면 퇴직금 주나요? 저희는 다 프리랜서입니다. 애초에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애초에 지금 뭐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제 제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게 재밌으면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말고.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미간에 주름 잡으면서 고민 항상 하고 있는 거랑 별개로 사실 분위기 자체는 지금 잘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질 순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진짜 동아리, 크루처럼 깔깔대면서 놀고 먹고 그러면서 뭐 쓱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가지고 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사실 낭만은 아마추어리즘에서 나오는 게 되게 크거든요. 프로가 뭡니까? 자기의 능력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그 아마추어리즘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좋으니까 하는 거죠에서 오는 그 낭만이 있는데 그게 저를 되게 요즘 즐겁게 합니다. 이게 되게 말 잘못 들으면은 그냥 열정페이를 좋게 포장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저러고 있어요. 예. 아까 초입부에 얘기했지만 저도 무급으로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당장 저는 그 삐딱한 19도 그렇고 그 공간 머무르다도 그렇고 나는 저기서 아직 단 한 푼도 가져간 적이 없어. 그리고 영상 쪽도 그렇고 이제 먹을 게 생기면은 이제 좀 나눠 먹을 수 있겠는데 없는 걸 줄 수는 없습니다. 딱 그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